배 대표님, 예. 지금 명태균 이 사람 언론들하고 지속적으로 또 접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마다 다 일반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캠프에서 있었던 아주 핵심 인사들까지도 전혀 모르는 내용, 그런 정도의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명태균이가 왜 그렇게 계속 언론과 접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경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명태균의 존재를 알 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러면 매일 뭐 통화했다고 그렇죠. 지금 통화일보에도 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결국 자기를 옥죄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형사적 위협이겠죠. 또는 사법적 위협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물타기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뚜렷하게 지금 범죄 혐의로 잡힐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공천 거래죠. 예. 이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명태균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강혜경이 누구냐면 명태균 밑에서도 일했고 김영선의 보좌관도 했어요. 김영선의 세비를 명태균한테 보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정말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범죄입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인 국회의원의 급여인 세비를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용이 그 이유가 공천 거래였다면 이건 엄연한 범죄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죄를 통해서 자신은 정말 이제는 범죄자로 또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예를 들면 협잡군 이미지는 정말 실추되고 말 그대로 이제는 정말 이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걸 그래도 만회하거나 반격하거나 좀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큰 쪽으로 본인을 끌어올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봐라. 내가 이만큼이나 대단한 역할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지금 카톡 대화를 까버렸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그 대화에도 본인의 오빠든 그 오빠가 누구이든 간에 그 오빠까지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을 사람은 명태균 박사다. 명태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내가 이 정도 되는 존재예요. 이걸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 사람이 그동안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대에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그런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 뭐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TV조선 온통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명태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명태균 모르는 사람이 거기다 있습니까? 명태균이는 자기가 했던 말을 좀 이상하면은 내가 그 농담을 한 겁니다. 내가 말만 하면은 뭐 한 달 내에 탄핵해야 될 거다 하고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범죄 또는 수사를 받게 되면은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 있는 공천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지금 뭐 뻥튀기고 물타기고 줄타기인데 이걸 함으로써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이야기한 것만으로 대선 때 정말 벌벌 그렇게 대선판에 영향을 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낮죠. 김건희 여사 논란은 많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꺼내놓는 그 내용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치명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노리고 있다. 봐라.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냐. 고소 고발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 고소 고발을 못 하냔 말이에요. 아니 현직 대통령을 과거에 이런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협박 공갈을 하는데 고소 고발을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뉴스화가 될 겁니다. 명태균을 만났고 그 자리에 뭐 누가 있었고 명태균이 지금 2,000개 캡처를 갖고 있다는 거야. 지금 뭐 만나는 자리에 이준석이 있었고 천하람이가 있었고 오세훈이 있었고 뭐 만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거기다가 뭐 TV 토론도 본인이 조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TV 토론에 가서는 검사가 정치인을 취조하듯이 많이 해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야 명박사 따봉이야 하면서 체리 따봉 탁 보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도리도리 쩍벌남 그것도 자기가 고쳐줬다는 것이고 뭐 그 오빠가 누구냐 이 부분 가지고도 이 명태균이가 그 오빠는 친오빠다 아니다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5일 돼가지고 그 오빠는 친오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언론 골탕 먹이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태균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명태균 수사가 왜 이리 오래 걸리나 더디 걸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그렇죠. 9천여만 원에 걸친 불법 어떻게 보면은 정치자금 거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제기된 게 이 여론조사 이거 가짜 내지는 조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뭐 수십 회 해주고 그게 뭐 3억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더라. 뭐 그런 얘기를 강행위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창원 산업단지 지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렇죠. 주변에 뭐 거기다 땅을 샀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샀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그 강혜경 보좌관한테 전화해갖고 그 며칠 날 발표되니까 그 프레카드 준비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밝혀야 할 사안들이 한두 그러니까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고 박사님 말씀대로 명태균이 왜 이런 걸 지금 본인도 수세에 몰렸었을 텐데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사건을 키우면 키울수록 본인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키우자. 그러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도 심지어는 본인이 명태균과 관련된 것을 다 지금 시인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예. 김영선 전 의원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사건은 정말 무한정으로 커져 있지만 정작 나중에 형사적으로 경찰에서 검찰에서 다룰 때는 아주 큰 부분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자기는 오히려 이걸 확대할 대로 최대한 확대해 놔야 나중에 형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최소화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하십시오. 아니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진흙탕 싸움이 되면 누가 손해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손해예요. 그렇죠. 명태균하고 어떻게 엮입니까?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진흙탕 싸움 되면 김영선 전 의원이 손해예요. 예. 그러면 뭐냐? 명태균 이 사람이 노리는 건 최대한 키워놓으면 정작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걸 대꾸해주면 대꾸해줄수록 더 진흙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고소고발을 하는 힘든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자체 뭐 면밀 여론조사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몇십 회를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사람한테 안 받고 자기가 거기 당시에 지방선거에 나올 그 예비 후보자한테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걸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걸린 게 있어요. 공천을 또는 당선을 전제로 해서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상이랍시고 받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 배종찬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론 관련해서 조언을 해준다. 저는 당연히 돈을 받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조차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이렇게 가깝고 또 무슨 윤한홍 권성동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내가 해결해 준다. 왜 그렇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말이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참모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도 30년 이상을 이 선거판에, 우리 고 박사님은 40년 이상을 언론에, 우리는 누구 만나서 누구 조언해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십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저도 절대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할 이유도 없고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한 건 뭡니까? 지금 명태균 씨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할까요? 이런 못 믿을 사람이 있나?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면 누가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25명이 자기하고 연결을 맺었고 자기한테 다 이 멘토 역할을 자기가 했다. 코치를 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압박을 넣는 거예요. 당신들 떠들면 내가 다 깔 거야. 지금 이른바 대선 유력 정치인들 다 까버렸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급들을.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 깨갱했잖아요. 명태균이가 들이대니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거죠. 그럼요. 빨리 해결해야 이런 돼요. 문제는 진화를 진화해야 시켜야죠. 됩니다. 진화해야 온 됩니다. 나라를 이런 명태균이 같은 듣보잡이 휘둘러가 가지고 나라가 그냥 소란스럽고 정말 보기가 너무 민망한 사건이 민망합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에다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이렇게 수사가 안 되면은 이런 것은 뭐 창원에서도 하지만 중앙지검으로 얼마든지 가져가고 가능합니다. 아주 뭐 특수부 검사들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야죠. 해야 한단 예. 말이에요. 그래갖고 빨리 이 문제를 잠재우든가 해야지. 그럼요. 그렇지 않고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는 긴급수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 특별수사본부라도 마련해가지고 마련해야죠.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야권 아닙니까? 야권에서는 그 강혜경 씨한테 변호사도 붙여주고 또 무슨 권익위에 하는 그 공익신고자로도 자기들이 추천해주겠다. 뭐 이런 이름도 해경이네요. 예. 거기다가 명태균도 우리 쪽으로 온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명태균이가 민주당으로 그 파일을 전부 들고 갔을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 그걸 지금 염려하는 것이죠. 그걸 그런다가 민주당은 노리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중앙지검이 나서가지고 수사를 아주 빨리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명태균의 잘못한 애들은 딱 구속 조치를 취해가지고 입을 막아버려야 그럼요. 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이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